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지금 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에 나와 있습니다. 104평의 땅인데요. 건물은 매각 제외. 뒤에 보이는 게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. 땅만 나온 거죠. 근데 이게 5분의 1 지분 경매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있죠. 나 혼자 마음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암동 특별대책지역인가? 특별대책지역이었죠. 수립했다가 지금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. 거의 다 해제됐어요. 저 보이는 이 서쪽으로 서울역이 있어요. 여기서 한 500m, 1km 서울역이 있어요.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용산 대책 특별지역이라는 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지금의 그 정부 시책으로 봐서는 빨리 이런 것들을 재개발해서 50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상가시설을 뽑고 복합시설을 해야 되겠죠. 여기는 큰 단위로 해서 복합시설이라는 건 미니 신도시급 정도라든가 아니면 미니 신도시급보다 좀 작다면은 촉진법을 사용해서 재개발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을 보고 이 골목길을 보니까 이게 언제 될까라는 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평당 지금 2,500만 원, 25억이거든요. 104평에. 2,400 몇십만 원 되는데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좀 한숨이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. 이게 정말 언제 개발될 것인가. 저 건너편을 보시면 알지만 바로 옆에는 저렇게 빌딩들이 저렇게 소재를 하고 있어서 저걸 보면은 되긴 되는데 언제 될 것이냐. 돈 25억을 목혀놓고 이자도 안 나오죠.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. 왜? 지분 경매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 쓰지 않으면 대출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입장에서 담을 한번 보세요. 딱 담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철벽입니다. 철벽같이 있어서 투자할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죠. 자, 그렇다면 역발상은 또 뭘까? 이제 부동산 가서 가격을 조사해 보면 또 생각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여길 사겠다는 사람이 막 있고 사람이 줄을 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간사한 거죠. 어째서 사람들이 많지?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선생님, 그런데 만약에 지분만 받았는데 부동산 가서 시세를 알아보더라도 팔 수는 없지 않을까요? 잘 안 팔린다고 봐야 돼요. 매수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. 그러면 이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뭐 부동산 가서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면 뭐라고요? 지분 경매요? 그런 거 취급 잘 안 해요? 예, 몰라요? 이렇게 말을 하죠. 자, 아까 얘기한 5분의 1 지분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왜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싶다. 철거가 가능할까?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. 이 전체 땅 중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 철거는 가능할 것이냐. 그것도 연구 과제가 되겠죠. 그걸 의문으로 남기고 사무실 가서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방송을 마실까 합니다. 태양바람입니다. 후암동, 용산구 후암동 갔다 왔거든요. 가보니까 뭐 골목길이 산길에다가 골목길이라 이렇게 볼 때는 엄두가 안 나요, 개발이.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억에 나왔군요. 25억에 나와갖고 한 20% 떨어져서 지금 20억이 됐는데 가보면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, 사실. 근데 여기가 용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힌 곳이잖아요. 그 당시는 해제가 됐습니다. 해제가 됐는데 부동산 가서 알아보니까 땅값은 뭐 부르는 게 가격이 아마 4, 5천씩 불러요.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와 있냐면 평당가가 2,300만 원 나왔다. 지금 한 1,900만 원 됐거든요. 근데 부르는 건 4, 5천씩 불러, 호가는. 그런데 이게 빠졌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해설을 할 이때는 이미 다시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산에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야. 자,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우리가 중요한 건 투자할 것이냐, 투자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. 1,9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부르는 호가는 뭐 4, 5천씩 부른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지분이라 내가 보기엔 한 번 더 기다려 볼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2천만 원에 20%면 4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4, 5천 부르는 동네에서 1,400억이다. 투자할 거야, 안 할 거야? 자기 감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. 어때?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안 할 것 같아? 네. 또? 잘 모르겠습니다. 투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. 뭐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요새 금리가 비쌉니까? 쌉니까? 금리가 싸죠. 지금 서울시에 집이 필요해요? 안 필요해요? 필요하죠. 절대적으로. 이 집값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. 코로나 못지않게 아주 힘든 문제가 이 집값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은 엄청나게 지어야 될 겁니다. 빠르게. 나는 그 정도 가격이면 투자한다고 생각해요.
그래서 한 2.5%대로 받아내야 돼, 앞으로는 대출을. 지금 3%대로 받아내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, 대출도. 왜? 지분이기 때문에. 조금만 받으세요. 지분도 조금만 받으면 은행에서 해줘요. 해주는 은행은 법은 없지만 내가 아는 은행들은 조금만 받으면 해준다고 한 50%, 40% 이렇게만 받으면. 얕은 이율로 조금만 받고 우리 돈을 투자한다. 15억을. 몇 명이 모이면 될까요? 1,000만 원씩 하면 150명입니다. 150명, 어차피 반은 나오니까 한 70, 80명 모집해서 1,000만 원 정도 해서 투자를 묻어두는 거야. 묻어두는 거서 5년 후에 이것이 내가 나한테 돈이 돌아온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. 5년 후에 얼마? 내가 쭉 투자해온 값인데 4, 5천 원은 4, 5천 원은 충분히 받겠다. 4천, 5천 원. 지금 부르는 호가는 받을 것이다. 5년이 지나면. 만약 5천이라고 가정해볼게요. 5천을 받았다고 치면은 몇 배가 된 거예요? 3배가 좀 넘죠. 3.3배 정도 되겠네요. 3.3배 정도가 된다. 자, 그럼 1,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5년 후에 이자가 얼마가 붙어요? 2.5% 잡으면 8,700. 내가 말하는 건 15억에 투자해서 50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몇 배입니까? 그게 3.3배잖아요. 네. 12.5%의 이자를 내고 만약에 5년 후에 3.2배가 올랐다면 이 이자는 집값, 땅값 오르는 거예요. 그 게임이 돼야 안 돼요? 물론 이게 5천이 된다는 생각은 가정이지만 투자 마인드를 잘 생각하려니까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하는 사람 이런 걸 계산을 잘 못해.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저기 앉아있는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투자 안 한대잖아. 모르겠다 그러고. 이게 현실이거든요. 이런 걸 내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야.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. 근데 저는요,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이긴 하지만 지금 해제 단계를 밟았다가 용산에서 1년간 용역을 파견해가지고 다시 지정하겠다고 한 거잖아요.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요. 네. 여기는 이미 서울시 지구 단위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.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.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.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? 앉을 수가 없어요. 후암동 대책 특별지구에서 빠지면 서울 지구 단위로 들어가. 그러니까 방법만 바꿀 뿐이지 개발은 무조건 한다는 뜻이야. 그 방법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까? 위치가 있는데 위치. 서울역 바로 앞이잖아. 그죠? 소위 말해서 용산권이야 이것도 용산권.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판을 알면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. 부정적이 될 수가 없는 거야. 안 될 수가 없는 곳이다. 여기 뭐 저기 어디 지방 어디도 아니잖아요. 근데 저기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이 있잖아요. 그게 어떤 행위까지 제한이 되는 건지. 행위 제한이라는 거는 네. 꼭 집을 짓는다, 뭘 한다 이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자르고 싶어, 분필을 하고 싶어. 이것도 안 돼. 분필도 안 돼. 분필이 되면 바로 지분 쪼개야 되니까. 분필, 하필 이렇게 말하잖아. 하필은 합하는 거고 분필은 자르는 건데 자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 지분 쪼개기가. 또 분필이 됐다고 쳐봐. 분필이 되는 경우가 무슨 경우가 있죠? 법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이런 거 되잖아. 땅 한 필지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. 제일 작은 단위의 땅을 1필지라고 불러.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형식적인 분할인 것 뿐이지. 내용적으로는 2021년에 네가 이거 분할을 했어? 소송이야?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집은 하나로 봐. 작았어도. 그래서 하나로밖에 안 줍니다. 그 어떤 경우도 용납을 안 하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이에요.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꼼짝 말을 한 거죠.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. 이게 2003년도인가부터 생긴 법인데 그때 한번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.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100명인 줄 알았더니 1000명이 된 거야. 받아갈 사람이 분양권을. 이런 식의 막 사태가 났었지. 그때부터 이런 법이 나왔지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